안녕하세요. 앱 인벤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앱의 이름은 셀렉트 알람입니다. 셀렉트 알람은 핸드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람 기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앱에는 시계가 2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계는 화면에 현재 시간을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두 번째 시계가 중요한데, 두 번째 시계는 알람으로 시간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한 시간과 현재 시간이 일치하는지 비교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현재 알람 상태 ON, OFF 버튼은 알람을 껐다가 껐다가 켜는 기능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으로 선택한 시간이 시계 2의 시간과 일치한다면 사진을 변경시키고 알람을 작동시키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요소는 시간 선택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람으로 사용할 시간을 선택하는 컴포넌트로 사용되며 디지털 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날로그 창에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블록으로는 ON, OFF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활성화 변수를 만들어서 거짓으로 입력시키고 버튼의 상태에 따라서 참과 거짓의 값이 토글 기능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간 선택 1, 시간 설정 후라는 이 블록은 시간 선택 컴포넌트에서 선택한 시간을 시간 선택의 텍스트 값으로 그 자리에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시계 2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선택한 시간을 비교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만약 선택한 시간의 시간과 시계 2의 시간이 같다. 그리고 선택한 시간의 분이 시계 2의 분과 같다. 그리고 활성화 값이 참이 될 때만 플레이어를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지되는 블럭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이번에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의 이름은 Select Alarm입니다. Select Alarm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컴포넌트를 배치하기 전에 오늘은 스크린을 먼저 변경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1을 클릭하고 제목을 알람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배치되는 컴포넌트들이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중앙 가운데로 정렬하겠습니다. 미디어부터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선택, 자, 첫 번째 알람 열기, 자, 두 번째 알람 열기, 자, 그리고 소리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준비되었고 먼저 이미지를 배치하고 이미지의 높이와 너비를 220 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파일을 alarm1.jpg 파일을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래쪽에는 현재 시간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레이블로 보여주면 됩니다. 자, 레이블 컴포넌트를 넣고 컴포넌트의 이름을 현재 시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시간으로 변경하고 글꼴 크기를 20포인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나타나는 이 부분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 너비만 부모에 맞추기로 변경하겠습니다. 가운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시간을 배치하기 전에 안내 문구를 하나 넣기 위해서, 자, 이것은 안내 문구이기 때문에 컴포넌트 이름은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 텍스트를 시간을 선택한 후
시간을 선택한 후 오프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안내 텍스트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하고 너비는 부모에 맞추기를 해서 오른쪽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자, 이 부분의 배경을 어두운 회색으로 하고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글자는 15포인트로 약간만 크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에서 시간 선택 컴포넌트를 넣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알람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시간 선택 1이라는 이름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너비가 글자가 작아지면 폭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이 너비를 150 픽셀로 고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쪽에는 현재 알림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온, 오프 버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이아웃 수평 배치를 넣고 이 부분을 너비를 150 픽셀로 해서 위에 있는 시간 선택 텍스트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 하나와 버튼 하나를 넣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블 텍스트에는 현재 알림 상태 자 라고 쓰고 오른쪽에다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향할 수 있게 미음 한자 키 눌러서 화살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텍스트는 위쪽에서 시간을 선택한 후 오프 버튼을 누르세요 할 때 누르는 버튼이 이 버튼임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영문 대문자로 오프라고 쓰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오프라고 입력하시고 이 버튼의 이름은 온, 오프 버튼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온, 오프 버튼이 토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을 모두 써서 온, 오프로 변경해 두겠습니다. 자, 이 버튼의 너비를 50 픽셀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글자가 위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평 배치 안에 있는 내용들은 위아래 가운데로 수직 정렬 가운데로 배치하면 보기 좋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다 입력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컴포넌트들을 추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서에서 시계가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계를 2개를 배치합니다. 자, 이것의 용도는 시계 1은 위에 나와 있는 현재 시간을 여기에 표시해줘서 현재 시간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요소이고, 시계 2는 선택한 시간의 분과 시계 2의 분, 선택한 시간의 시간과 시계 2의 시간을 비교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시계 1은 타이머 항상 작동에 항상 체크를 해제해서 타이머 활성 여부에만 실행할 수 있도록 변경해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미디어에서 플레이어를 배치하고 플레이어에는 항상 소스를 mp3 파일로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럼 블록에 가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변수부터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우선 만들어 두고 활성화 만들어 두고 첫 번째 초기 값을 거짓으로 입력해 두겠습니다. 시간은 이 현재 시간에 나타나는 것은 시계 1의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 1의 타이머가 변경될 때마다 1초씩 1초씩 갈 때마다 시간을 변경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텍스트 값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현재 시간의 텍스트로
시간이 갈 때마다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시계 1에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 시간 형식을 보여주는 블럭이 있습니다. 시계 1 시간 형식, 자, 이 값을 보여줄 거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형식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시간을 보여줄 것인지, 자, 보통은 텍스트 상자로 월, 일, 연도 이런 식으로 보여줘도 되지만 미리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시계 1에 지금이라는 이 블럭을 갖다 넣으면 가장 간단하게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현재 시간에는 시계 1의 시간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변경되는 시간을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꾸어 주었고, 자, 두 번째로는 시간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그러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디지털 창이나 아날로그 창으로 떠서 사용자가 시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선택을 한 후에는 시간 선택 창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를 정해주면 됩니다. 시간을 선택한 후에는 이 시간 선택의 텍스트 값으로 합치기를 클릭해서 자, 시간과 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간 선택 1에서 선택한 시간, 그리고 시간 선택 1에서 선택한 분, 자,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의 문자열을 추가해서 이 문자열에 콜론을 입력하시면 시간 콜론 분, 자, 이 값이 시간 선택 버튼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온 오프 버튼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면 알람 시간을 사용했다가 잠시 멈췄다, 사용했다, 잠시 멈췄다, 이렇게 토글키로 사용을 할 것인데, 자, 이것은 온 오프 버튼을 클릭했을 때 두 가지 기능을 넣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온이었을 때, 온오프에 써 있는 그 텍스트가 오프였을 때는 어떤 작업을 실행하고 온이었을 때는 어떤 작업을 실행할 것인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니면도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아닐 때, 두 가지니까. 자, 그러면 논리에서 온, 오프 버튼에 지금 현재는 오프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알림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프인 경우에는 알림을 사용하는 상태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블럭으로 가서 만약에 온, 오프 버튼의 텍스트가 오프라면, 자,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것과 동일하게 오프라면 지금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텍스트는 온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러면서 활성화 값이 지금 현재 거짓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온, 오프에 있는 텍스트 값을 오프였으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온으로 바꿔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활성화를 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짓이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활성화에 지정하기 값을 참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온이고 참이고. 자, 그리고 이때 글씨 색깔도 변경해 주면은 더 좋겠는데 텍스트의 색상을 변경해 줘 볼까요? 자, 온 오프 버튼의 텍스트의 색상. 자, 텍스트의 색상을, 자, 색은 색상에 들어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실은 활성화를 참으로 변경시켜주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토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복사해서 반대로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온이라고 써있는 자리에는 다시 오프, 온하고 오프밖에 없으니까
오프라면 on으로 고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on이라는 얘기니까 다시 오프로 고쳐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 그리고 글자의 색깔은 원래 색깔이 검정색이었으니까 검정색으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on일 때는 플레이어가 실행이 되지만 오프일 때는 혹시 사용이 되었었더라도 오프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어조차도 정지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완성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언제 이 플레이어가 실행되는지, 선택한 시간, 자, 여기에서 선택한 시간과 지금 현재 시간이 같고 선택한 분과 현재의 분이 같다면, 그리고 활성화가 참이라면 알람을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능은 시계 2의 기능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시계 2의 타이머. 시계 2의 타이머가, 자, 만약 세 가지 기능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논리블록의 그리고입니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자, 그런데 이게 세 가지 조건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논리블록을 다시 하나 더 사용합니다. 그러면 시간, 분, 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시간이 만족하면 호출 플레이어 시작, 음악이 재생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를 할 거냐, 이미지에 현재는 얌전한 시계가 그려져 있는데 이미지의 사진을 울리는 모양으로 변경을 좀 해주겠습니다. 제가 울리는 모양은 알람 2.jpg로 이미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알람 2.jpg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다시 정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면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자, 옵션에서 아니면을 집어넣고, 자, 이것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다란 틀들은 다 완성을 했고, 자, 이 부분에 시간, 분, 그리고 활성화, 이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선택에서 선택한 시간과 그리고 시계 2에 있는 분초와 같다면, 자, 그러면 시간 선택 클릭하시고 시간 선택의 분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 선택의 분과 그리고 시계 2의 분, 그리고 지금 현재 못 찾겠지, 지금 이것입니다. 시계 2의 분, 지금 현재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같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선택한 시간의 분과, 그죠? 시간 선택한 것과 시기 2의 분, 자, 요거랑 같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용할 것인데 이것은 분이 아니라 이번에는 시간, 그리고 요 분 대신에 시계 2의 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인스턴스. 자, 이것이죠. 자, 선택한 시간하고 시계 2의 시간과 같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논리에서 그냥 갖다 놓을게요. 자, 갖다 놓고 활성화에서 가져오기 활성화. 자, 이 값을 가져와서 자, 이 값이 참이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과 시간과 활성화가 참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안에 넣어주고, 자, 두 번째는 여기다 넣어주고, 자, 조금 멀기는 한데 마지막에 이것을 넣어주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가 판별되게 됩니다. 길기는 하지만 의미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에서 APK용 QR코드 제공을 클릭합니다. 자, QR코드가 생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켜서 네이버 앱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카메라 버튼을 클릭합니다. QR코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상단 바를 내려서 셀렉트 알람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클릭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허용을 클릭합니다. 설치를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위에 나타나는 것은 현재 시간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 선택 텍스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2시, 3시로 제가 알람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3시로 설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ON.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변경된 것이 보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람이 울리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좀 편집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꺼보겠습니다. 오프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코딩할 때 이 부분을 클릭하면 플레이어도 정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잠시 정지됩니다. 그리고 다시 온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를 누르면 다시 꺼지면서 검정색으로 변경되고 활성화도 오프로 변경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